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입시에 적용될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1,500여 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체 신입생 10명 가운데 3명은 자율전공으로 선발합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실제 사고 발생 이틀 뒤에 알려졌습니다. 피폭된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에게 뒤늦게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방사선 감수성에 따라 피폭 후 증상 발현까지 개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열차와 충돌할 뻔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가 멈추지 않자 충돌 직전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피했다면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해 50m 높이로 용암이 솟구치며 거대한 용암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지역에서 5번째로 분화한 건데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별다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도 39개 의대의 정원은 모두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41%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안내를 통해 의대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은 각각 4,485명, 12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생 수시 모집 규모는 3,118명으로 67.6%며 정시 선발은 1,492명, 32.4%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모집 규모는 올해보다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의 41%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26개 학교의 자체 선발 비율은 평균 59.7%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의대만 대상으로 차의 전원 모집 규모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입니다. 네, 이번 발표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한 모집 규모가 전체 의대 증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 문의도 잇따른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한 번 더 짚어보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2028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 입학까지 해야 지역 의대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력 학군을 문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권, 충청권에 대한 어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 문의가 부쩍 많아진 상황입니다. 또 그 지역에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동시에 또 의대를 준비하고 원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가에서도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대 전형 대비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영재원을 준비하거나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의대반 편성에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뛰는 학세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7곳에서 대한민국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의 올바른 의료 체계를 물려주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향해 증원 백지화 주장을 할 단계는 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절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제는 늘어나는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위기를 극복할지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병원은 이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전공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개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실제 사고 발생 이틀 뒤에 알려진 건데요. 피폭된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에게 뒤늦게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이 방사선의 감수성에 따라 피폭 후 증상 발현까지 개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7일 오후. 당시 직원 2명은 방사선 피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 오후부터 손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는 원자력병원을 찾아간 뒤 피폭 사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8일 오후 직원들에게 피폭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절차대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발생 보고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30분 이내에 원안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피폭 후 증상은 왜 늦게 나타났을까?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흔적이 남습니다. 정상적인 염색체는 가운데가 잘록한 리본 모양인데 방사선에 피폭되면 모양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DNA 가닥이 끊겨 복구되지 않으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복구 과정에서 변형이 되면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의 변화 과정은 누구나 같지만 사람에 따라 방사선 민감성이 달라 같은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사고 이유는 물론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며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2,371건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전체 안전사고는 0.9%만 증가해 어린이 안전사고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질로 인한 화상사고가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561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화상사고의 피해 연령을 조사해보니 1세부터 3세까지 걸음마기의 사고 빈도가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이나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경남에서 성묘와 벌초를 한 뒤 지난 16일 발열과 손떨림, 구음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지만 상태가 나빠지며 28일에 숨졌습니다. SFTS 환자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1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린 뒤 5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최고 기온이 52.3도까지 오르면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폭염은 기후 변화 탓에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 원조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애초 약속보다 2년 늦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학생이 교실 책상에 누워 있습니다. 교사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물을 뿌리며 열을 식혀보지만
학생은 흐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 마을에서만 학생 6명이 열사병으로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선 기온이 52.3도까지 치솟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क्योंकि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तापमान बहुत ज़्यादा हाई हो गया गर्मी का अब चलते हैं तो ऐसा लगता है कि मुंह पे कोई थप्पड़ मार रहा हो इतना मतलब बहुत ज़्यादा जीना मुश्किल हो गया है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물소든 더위를 피해 강물로 들어갑니다.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है सर जी ते लाइट भी नहीं आ रही घर ते फैमिली बच्चे होने लैके इत्थे आ गए नहर ते ज़रा गर्मी घट होएगी तो फिर इंशाल्लाह चल जाएंगे घर 서남아시아에선 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기후 변화 탓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재작년에야 처음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약속한 것보다 2년 늦은 건데 1,000억 달러 역시 개도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드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다소 이른 영하권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기상 기록 기준 시점인 1961년 이래 5월 기준 최저 평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 수급도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누엘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매우 이례적으로 추운 시기에 놓여 있다며 겨울 가스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주말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남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남부 추부트주에서는 영하 1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최근 초겨울치고는 기록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위 속에 난방용 가스 수요는 예년보다 평균 55% 늘어난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가스 소비량 급증에 28일 밤 아르헨티나 전역 약 300곳의 산업체와 차량용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에는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수출 1위 국가 브라질이 기상 악화 피해를 본 데다 감귤나무의 치명적인 황룡병까지 번지면서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은 1파운드에 4.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2022년 말 이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도 매우 안 좋아지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50m 높이로 솟구쳐 오른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땅이 마치 숨이라도 쉬는 것처럼 거대한 연기를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 가까이 가보면 시뻘건 용암 기둥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는 무려 2.5k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띠가 또 형성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그린다비크 주변 상황입니다. 2달여 만의 화산 폭발인데 지난해 12월부터 따지면 5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정오쯤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 이후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그린다비크 북쪽 순두누 카기가르 근처에서 분화가 시작됐다며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분출돼 그린다비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ruption starts in a narrow section of the fissure system, and then it starts to expand to opposite directions. This is northeast, southwest. 이 지역은 800년 동안 화산이 잠잠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3,800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 대부분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명 온천인 블루라군에 관광객들과 일부 주민 등 100여 명이 머물고 있어 이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y evacuate also the first responders, the police rescue team, and the fire department, which are all working really close together in these situations. 화산이 폭발했지만 현재까지 항공편 운항에는 문제가 없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용암이 지하 수도관을 녹여버리는 바람에 인근 주민 2만 8천여 명의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이슬란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최대 주유와 충전 상태에서 2,0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신차 2종을 공개했습니다. 비아디는 29일 저녁 중국 시안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친-L과 실06을 선보였습니다. 비아디 창업자 왕찬푸 회장은 신차 2종의 최대 주행거리가 2,500km라고 밝혔는데 이는 테슬라 모델 3의 주행거리인 630km의 3배가 넘습니다. 가격은 10만 위안, 한화로 1,890만 원 미만에서 출발해 신에너지차 시장에 또 한 번의 가격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비아디의 차량 판매량은 지난해 300만 대였고 올해 들어 4월까지 이미 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FSD를 켜고 주행하던 차량이 열차와 충돌할 뻔한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방 철로에 열차가 지나가는데도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충돌 직전에 급히 방향을 틀어 건널목 차단기에 부딪힌 뒤 멈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테슬라 차량 주인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건널목 신호등을 보고 차량이 멈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자신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옆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D 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최소한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FSD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사고 보고서엔 당시 안개가 자욱했지만 사고가 나기 최소한 5초 전 건널목 신호등의 빨간불이 깜빡이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도 찍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 로또 번호를 AI가 알려준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홍보 문자 받아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1등 당첨을 약속하며 환불 조건까지 설명하지만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000건에 가까운 피해 사례가 있었고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또 대박을 약속하는 문구와 서류들. 모두 로또 당첨번호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의 구제 신청 사건들입니다. 최근 5년간 이처럼 로또 당첨번호를 주겠다며 돈을 받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매년 6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AI 등을 이용해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면서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AI 분석해 쪽에서 회원님한테 번호가 나가는 걸 보니까 1등 당첨에 대해서 당첨 나오시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오셨을 때 장담권된 회원이 올해 안에 회원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은 뒤 소비자가 항의하면 업체가 갑자기 인수됐다거나 오히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가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뭐 자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비용은 더 지불을 해라. 660을 또. 소비자가 의심을 시작하면 이런 보장 책임서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경우가 피해의 약 61%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당첨되지 않을 때 돌려주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예 업체가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작년 1분기 7%에서 올해 1분기 19.5%로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높은 등수의 당첨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당첨 보장에 절대 속지 말고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문자 메시지와 녹취로 입증 자료를 확보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라인 메신저 설치 건수가 카카오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인 IGA웍스의 통계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라인 앱의 신규 설치 건수는 6만 1,600여 건으로 5만 6,700여 건을 기록한 카카오톡을 제치고 메신저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인이 카카오톡을 앞서는 상황은 지난 5월 첫째 주부터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사태를 두고 네이버가 키운 라인 메신저를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휴대전화 수백 대를 중계기로 활용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서 마약까지 몰래 들여왔는데 국내에 유통한 것만 1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 곳곳에 열을 맞춰 널려있는 휴대전화들. 하나같이 충전기가 연결된 채 대부분 작동 중인 듯 보입니다. 모두 30대 여성 박모 씨가 국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범죄에 동원한 휴대전화들입니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팸 전화 의심을 지을 수 있었던 건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활용한 일당의 치밀함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입니다. 일당은 전국 7곳에서 580대가 넘는 중계기로 하루에도 번호 수만 개를 국내 번호로 변작했습니다. 일당의 본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까지 발견됐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전국 200여 곳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29억 원어치로 19만 2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까지 들통이 났습니다. 마약류 소분에 필요한 전자저울 그리고 진공 압축기 등을 구매한 정황을 발견해서 마약류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경찰은 박 씨를 포함한 조직원 27명을 검찰에 넘기고 발견된 마약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또 총책 박 씨 계좌에 대해선 동결 조치하고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등 나머지 공범들도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필로폰이 4년 연속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34곳의 하수 분석 결과 필로폰이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 검출된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1.43mg으로 1년 전보다 3.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이미 우리 사회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하수 분석을 통한 전국 마약 지도를 만드는 동시에 신종 마약류의 탐지와 활용을 위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밥도둑, 김 가격부터 초콜릿이나 음료, 또 간장까지 식품류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고물가가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따뜻해진 날씨 덕에 농산물의 작황은 좋아졌습니다. 상추와 양상추, 배추 등의 출하량이 늘었고 제철을 맞은 감자와 토마토 등도 착한 가격을 되찾았다고 하니 장보기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